오늘 또 자기소개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질문. 자, 난이도가 높은 질문은 이거는 면접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. 자,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질문일수록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에요. 그러니까 좀 근원적인 거, 본질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, 가장 어려운 질문이 1번이에요, 사실요. 이 내용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1번입니다.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? 예요. 아마 진로 상담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상대방의 이제 선생님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걸 거예요. 왜 이거 하고 싶으세요? 이게 참 어려워요.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한다 그러면 성장 배경부터 온갖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글자 수도 제한이 돼 있고 하니까 지원 동기를 좀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, 저는요. 자, 그리고 이제 2번이 좀 공격적인 질문이에요. 자, 당신은 다른 지금 지원한 사람보다 뭐가 좀 뛰어납니까? 차별화. 그럼 네가 뭐가 괜찮냐? 라는 거예요. 야,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라. 이겁니다.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인데 이럴 때 당황해서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알지? 모르죠. 여러분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데 똑같이 지원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똑같이 보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. 내가 지금 내 거를 쓰는 거잖아요. 자, 그냥 이럴 때는 나의 강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이 질문은 여러 명이 들어가는 면접,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면접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. 만약에 5명 앉아 있는데, 자, 여기 4명보다, 여기 다른 지원자보다 당신이 나은 게 뭡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근데 모르잖아요.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. 자, 마찬가지 자소서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강점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실수했던 경험이나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 같은 거. 자,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중간고사 문제도 좀 관련이 되는 건데, 실수했던 거를 확실히 적고 나서 극복을 했다, 아니면 극복하고 있다를 적으셔야 됩니다. 실수 아닌 실수 막 이렇게 좀 어설프게 적으면 힘들어요. 자, 그리고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나 사물. 자, 사람은 가깝게는 가족일 수 있고 멀게는 위인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사물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물, 대표적인 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스마트폰이나 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이 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. 취미생활을 들어가면 내가 볼링, 당구, 아니면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본인이 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잘 이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 회사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나한테 영향을 준 거죠.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미술을 하시는 분이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주 정확하게 나는 이 작품이다, 작품명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죠. 보통 작품명으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. 자, 5번째, 사생활과 직장생활인데 이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. 너는 사생활이 먼저냐 직장생활이 먼저냐인데 결국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재택근무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생활 직장생활이 이게 지금 시공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대답을 어쩌면 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장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인 것보다는 이 직장 생활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이게 직장을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자, 그리고 리더십과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 게 있느냐 이런 건데 내가 리더 역할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집단 이 리더십이라는 건 2명끼리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친구끼리도 리더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배낭여행을 갔는데 단둘이 갔다. 근데 거기서도 리더십이 생겨요. 펠로우십이 생깁니다. 자, 펠로우십은 이게 지금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말이 등장을 안 해요. 그런데 좀 먼 미래,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니, 왜 사람이 다 리더만 있냐는 거예요. 이거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. 아니, 왜 사람이 다 리더만 있냐. 리더를 리더처럼 잘 되게끔 하는,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펠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해요. 아니,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리더잖아요. 그럼 그 주변에
이 리더를 정확하게 잘 지원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펠로우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라든가 학과 생활을 이제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, 아무리 리더가 난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펠로우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안 돼요, 일이. 그래서 리더십과 펠로우십 개념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절대 리더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특히 이제 뭐 자소서 보면 전부 다 뭐 회장이고 뭐 대표고 이렇게 돼 있는데,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. 뭐 다 아무 상관없어요. 뭐 총무, 뭐 부회장, 뭐 내가 어떤 팀원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펠로우십에 관련된 얘기가 아마 자기소개서에 크게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. 어느 순간 되면은. 자,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, 리더를 잘 되도록 해주는 모든 역량을 저는 펠로우십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컴퓨터로 사무 처리할 때 자신만의 요령이 있습니까?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이 문항이에요. 이런 문항들은요. 자, 뭐 내가 바탕화면을 어떻게 정리한다, 이것부터가 시작이죠.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문서는 클라우드에 항상 저장을 한다, 뭐 사진은 어떻게 한다. 자신만의 요령을 꼼꼼하게 적으면 됩니다.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이 지원자가 일을 할 줄 아냐 못하냐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자신이 평소에 하는 그런 모습을 잘 좀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자, 이 고난이도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이거는 누군가한테 요령을 배우지 못했던 질문이 나왔네? 그러면 이제 보통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죠.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나오고 일종의 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자기소개서 고난이도 질문에 대한 얘기 마쳤습니다. 이제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남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